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볼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기출문제 46회에 3번까지 481페이지 3번까지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4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해 발생과 설정. 자, 자료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3월 2일 날 이런 거래가 있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품을 주식회사 오투전자에 납품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단, 매출 시 분계는 적절하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일 날 오투전자의 파산 확정으로 매출채권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를 하였다. 평가 문제. 대손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이랬습니다. 대손 처리 분계를 하라 이런 얘기죠. 네, 대손에 대한 거래 자료는 일반 점표하면 됩니다. 요거는 3월 2일 날 매출 당시에 외상으로 판매한 그 세금 계산서인 것이고, 우리는 5월 2일 날 이 날짜로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회수 불능 확정 채권에 대한 부분만 회계 처리하며 대손세 공제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네, 대손세 공제 관련 건은 지금이 이제 5월 2일이니까 대손세 공제 관련 건은 뭐 이제 그 고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려하지 말라. 네. 21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 고려하지 말고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러면 5월 2일 날 합계잔액시산표를 봐가지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현재 얼마 남아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줘야 합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5월 2일 날짜로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이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이 발생한 금액보다 작군요. 여기는 231만 원이니까 31만 원이 부족하죠. 부족한 31만 원은 비용 처리하면 되죠. 자, 일반 전표로 가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5월 2일 날짜로, 자, 대손 처리하기 위해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오투전자. 코드에 오투전자 입력하시고 금액은 231만 원이죠. 자, 차변에 아까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 있는 거 시산표에서 확인했습니다. 109번. 방향표로 가가지고 여기 2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31만 원이 부족한데 31만 원을 차변에 무엇으로 기록해야 되느냐? 임은옥님 아시죠? 임은옥님, 31만 원 부족한 거 이거 무엇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네. 아, 그래요? 네. 차변에 대손삼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차변에 모자라는 것은 대손삼각비, 판매관리비인 대손삼각비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가지고 대손삼각비 835번 31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된다. 대손 처리 분계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끝났네요. 이제 부가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 네 문제가 나오죠. TAT 2급에서 지금 현재 6월까지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4점. 거래 명세서가 있고요. 당사가 보유한 카니발 9인승은 기남전자에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며 매각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네요. 유형자산 처분. 자, 1번 고정자산 메뉴에서 전체 양도일자와 회사 계상 상각비를 수정하시오.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5월 20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아니 1년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워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5월 2일까지 감가상각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회사 계상 상각비 지우고 양도일자 입력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엔터를 3번 치신 다음에 카니발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기에 감가상각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지워야 되거든요. 20번에 있는 회사 계상 상각비를. 이걸 지우려면은 이 단추를 먼저 눌러줘야 됩니다.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단추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야 여기가 마우스가 클릭했을 때 수정이 돼요. 0 입력하세요. 그래서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이 20번의 회사 계상 상각비를 수정해 주면 됩니다. 0으로. 그때는 밑에 단추를 눌러야 수정이 된다. 그 다음에 양도일자를 입력해라 그랬잖아요. 밑에 보시면 이 자리에 있죠. 전체 양도일자. 여기다가 우리 지금 거래명세서에 있는 날짜 며칠인가요? 5월 20일이죠. 여기다 2022년 05-20 이렇게 넣어주시면 거기 평가 문제 1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한 다음에 밑에 분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죠. 전기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가 취득원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 창은 그냥 요대로 왔다 갔다 볼 수 있도록 놓아둔 상태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갑니다. 평가 문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이 뭐인가? 2번이 바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라 이거죠. 그래서 2번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자, 그 세금 계산서를 거래 명세서를 보시고 날짜는 5월 20일.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서 팔았으니까 11번. 품명은 카니발 9인승. 공급가액은 1200만원. 거래처는 기남전자에다 팔았네요. 전자세금 앞으로 우리가 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워둬야 되겠네요.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 분계를 하려면 혼합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3번 혼합. 자, 그래가지고 이 제품 매출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차량 운반구로 바꿔야죠. 208번 차량 운반구. 그리고 이제 여기 1200만원을 뭘로 고쳐야 되냐면 아까 우리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가보시면은 기초가액 있죠. 요거. 이걸 갖다가 복사해야 돼요. 2300. 2300.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대변 밑에 내려와서 차변을 입력하고 3번 차변을 입력하고 이 208에다가 1을 더하죠. 209. 감가상각 누계. 그래가지고 뭘 가져와야 되냐면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여기 2번에 있는 전기말 삼각 누계 컨트롤 C 해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 1320만원을 우리가 받았는지 결제 관계를 따져봐야죠. 어떻게 했죠? 미수 상태죠.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이라는 자산 잡습니다. 미수금이 13200,000이죠. 1320만원. 또 엔터 치고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 밑에를 딱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80이 났어요. 이건 처분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자, 비용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950번 180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라든가 합계금액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 등을 보시면 됩니다. 네, 유형자산 처분 분계가 이렇게 여러 줄로 분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잡하죠. 예, 시험에 출제는 아주 자주 되기 때문에 FAT 1급이나 TAT 2급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이게 기출문제잖아요. 예, TAT 2급 기출문제 이대로 FAT 1급도 나온 적 많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AT 1급이나 TAT 2급에서 이 유형자산 처분 문제 자주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예, 복잡하지만 계속 줄줄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세 번째 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을 것. 네. 이거 우리 여러 번 해봤으니까 네. 각자 하세요. 자, 여기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가지고 날짜를 이게 5월 20일로 입력을 해서 엔터 3번 치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발행 눌러주고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눌러주고 이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네, 닫고 와서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 누르면 조금 전에 비워두었던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하고 나온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건 이제 뭐 숙달이 많이 됐죠. 이제 숙달만 남았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숙달.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네,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아래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6월 13일 하이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했다. 예, 6월 13일 날 위에 거래가 지금 그겁니다. 6월 15일에 하이전자에 납품한 제품의 불량이 발견되어 전량 회수하고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평가 문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환입에 따른, 여기 사유 딱 알려줬네요. 환입. 반품 들어온 게 환입이에요. 근데 이건 일부 환입이 아니라 몽땅 환입이 들어왔네요. 환입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환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및 매출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13일 날짜를 조회합니다.
6월 13일. 네, 위에 있는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은 내역이 보이죠? 분계가 외상 매출금으로 돼 있던 거예요. 이걸 마이너스 시키는 것이죠. 자, 앞에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정 사유는 환입 세 번째 거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확인 클릭해 줍니다. 자, 당초분이 보이고 밑에 수정분이 있는데 이 환입의 경우에 날짜를 작성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환입된 날로 하라. 예, 작성일을 환입된 날이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고쳐주겠습니다. 6월 환입된 날이 며칠이었죠? 15일 입력하십시오. 6월 15일. 그리고 과세 그대로 두시고 품명도 엔터로 복사하시고 수량을 마이너스 10으로 단가 40만원 그대로 입력하세요. 400 플러스. 그러면 이런 입력이 됩니다. 수량만 마이너스로 넣어주면 공급가액 마이너스 400에 부가세 마이너스 40 합계 마이너스 440. 자, 이제 밑에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입력됐는지 6월 15일 거로 가보겠습니다. 6월 15일 갔더니 마이너스 10. 네, 전기압력밥솥 외상분계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네,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440 되어 있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40,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400. 아직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 안 했네요. 네, 전자세금란이 비어있죠. 이 문제는 발급 전송까지 하라 이런. 발급 전송하시오. 여기까지 해야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또 갑니다. 가가지고 6월 15일을 줘야 합니다. 6월 15일부터 6월 15일 엔터 하시고 네, 보이죠? 앞에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전자발행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네, 세금계산서 보이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갑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서 로그인 누르고 여기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네, 발행 확인 네, 그리고 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연표에 와서 비어있던 것이 조회 눌러주시면 여기 전자발행으로 이렇게 바뀌죠. 네, 부가가치세 문제 1번과 2번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8점짜리다. 네. 공급가액을 2기 예정 공급가액을 보여주네요. 네. 면세 비율이 3억 4천분에 9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안분 내지는 정산할 수. 이건 안분에 쓰이겠군요. 예정 3개월치니까. 다음에 자료 2는 원재료 매입이 있네요. 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 문제 한해서 코코전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이고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원재료를 매입한 자료이다. 자, 문제가 3개 나왔습니다. 1번 자료 2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유형에서 51번으로 입력해라.
자,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51번으로 입력해라 라고 안 하면 여기 문제 주제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불공으로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그죠? 예, 불공제 사유는 공통 매입세액 안분분이라는 불공제 사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특별히 유형을 51번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51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가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세금 계산서의 날짜는 8월 7일이죠. 자, 8월 7일 입력하시고 유형을 51번 과세 매입으로 공제 다 받는 걸로 유형을 선택했습니다. 자, 품명이 뭔가요? 회로기판 원재료, 수량 단가 그대로 입력하십니다. 1000개 3,7,500원. 그러면 3,750만 원에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레인 정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네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대금 관계는 여기 보니까 외상으로 샀군요. 그래서 2번 분계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4,125만원, 부가세 대급금 375만원. 그래서 지금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면세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해 가지고 공제받지 못한 만큼의 세금은 부가세 대급금에서 이번에는 빼줘야 돼요. 불공으로 처리했을 때는 원재료에서 빼줘 가지고 원재료를 대변에 기입했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전부 다 공제받는 것으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처리했기 때문에 면세분만큼은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잡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변이 원재료가 돼요. 조금 있다가 회계 마무리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면세와 과세 공통으로 사용할 원재료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걸 지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1번 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그 다음에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내역. 이거를 작성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이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서 안분 계산하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 조회해가지고 저장까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 자료 1과 자료 2에서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기로 할 것. 네. 자료 1과 자료 1이 뭐냐면 매출 내역, 공급가액. 네. 자료 2는 공통매입세액 요거 375만 원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죠.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 중간에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클릭하십니다.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불공으로 하면서 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용 안분계산분이다라고 했으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불공으로 했을 때는 이 불공제 내역이니까 공제받지 못하는 내역으로. 그런데 우리가 과세매입으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합니다. 3번
3번에 입력하면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제 자 3번에 가셔가지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돼요. 이쪽으로도 데이터가 하나도 안 넘어왔죠. 예, 불공으로 안 하면 안 넘어옵니다. 자 계산식 요 기간을 먼저 넣어야죠. 자 위에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 그리고 다시 한번 2번 탭에 가보세요. 안 넘어왔죠? 네, 먼저 기간을 입력해야 돼요. 이 기간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시고 자 그렇게 입력하고도 여기 넘어가면 안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안분 계산 해주면 일로 넘어옵니다. 자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에다가 계산식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지금 자료 1에서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이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즉 공급가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번을 이용하는 겁니다. 1번 확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매입 매출 전표 입력된 데이터가 여기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 총 공급가액이 3억 4천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9천만 원이다. 자동으로 넘어와 있어요. 맞나요? 어디 가볼까요? 오, 거기에 맞춰놨네요. 네. 주어진 데이터 자료 1에서도 총 공급가액이 3억 4천, 면세분이 9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백데이터를 지금 맞춰놔가지고 입력 안 해도 이게 탁 맞아졌어요. 자, 이거는 이대로 두면 되는데, 자, 구분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공급가액, 여기가 뭐냐면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한 공급가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세금 계산서 보시고 입력하면 돼요. 이거 3750000 3,750만 원.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이 375만 원으로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걸 이제 그 자료 2를 보고 여기 입력을 해주는 건데 백데이터가 넘어온 게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료 1에 있는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3억 4천 9천만 원 책에 있는 것과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 자료 1에 준 거하고 고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걸로 지금 면세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여기 14번이 이 면세 비율로 계산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99만 2,647원이다 이겁니다. 얼마 중에서? 요 370만 원 세액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는 요 375만 원을 모두 부가세 대급금 처리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요만큼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 불공제분, 면세분으로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12번, 13번 지금 그게 다른데 이거 어디에 찾아야 될까? 이거 강제로 입력하십시오. 12번, 13번이 데이터가 이게 아니라 하면은요.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그 자료 1에 있는 어디서 보고 입력하는 거냐면 여기 주어진 자료 1에 있는 이 공급가액 합계가 3억 4천 그 다음에 면세분의 9천만 원 이걸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왜 백데이터가 다를까요? 자 12번에 3억 4천 입력하시고 13번에 9천만 원 입력하는데 3억 4천이 7월부터 9월까지의 총 공급가액이에요. 매출액 그 다음에 9천만 원이 면세분 매출액이에요. 혹시 백데이터가 다르다면 이와 똑같이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주어진 자료를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했나요? 그러면 이 금액이 똑같죠. 이제 99만 2,647원. 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뭐 저장 단추 이 뒤에 있잖아요. 저장해 줘야 돼요. 이해해 주시고 이 99만 2,647원을 메모지에 메모하거나 컨트롤 C 하나 해 놓습니다. 복사 떠두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뭐였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그랬죠? 자, 요건 이제 이거 복사 떠놓거나 메모했으면 이거 여기 가서 한번 보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여기서 안분 계산해 놓으면 그것이 여기 2번으로 다시 반영이 되죠. 여기에. 예. 반영이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분으로 불공으로 이제 유형을 선택하면 원래 자동으로 일로 넘어와요. 자동으로. 근데 이게 금액이 딱 맞춰서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 와서 안분 계산을 다시 해줘야 돼. 해주면 그게 다시 넘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 데이터를 시험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걸 뭐 따로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공으로 입력하면 여기 벌써 다 넘어와 있어요. 안분 계산분으로. 그래서 여기 와서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불공 처리하면은. 자, 지금은 우리가 이거 다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수행하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만 하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하고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한 다음에 이렇게 작성이 되면 저장 누르면 돼요. 위에서 저장 누르고 확인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안분계산분이 어디에 반영됐느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 16번.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는 닫아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 세 번째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그랬죠? 이건 일반 전표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서 아까 우리 복사 또는 숫자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을 입력합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준다는 게 뭐냐면은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4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135번. 쭉쭉쭉쭉 가가지고 컨트롤 V 해주면 되죠. 992647. 내려와서 차변에. 자, 이걸 뭘로 해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가지고 원재료, 그렇죠. 원재료 취득원가로 가야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다 원재료 취득원가예요. 원재료 샀으니까. 그래서 153번 원재료 컨트롤 V. 네, 이렇게 하시면 3번 평가 문제 3번까지 이 문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평가 문제 순서대로 절차대로 차례차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쉬었다.